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우리 이제 두 분 증인께 직접 물어보는 거는 또 의사진행관의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아까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 지금 이제 그 방송에 보도되는 내용이 뭐냐면 아까 우리 조남관 차장이 그 동부지검의 수사와 관련해서 대검은 동부지검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했고 그 판단 의견을 얘기했는데 동부지검이 뭐 수사를 다 했다고 얘기해서 동부지검이 마치 대검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수사 종결 결정을 내린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자막이. 대검의 일종의 이제 대검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동부지검이 일방적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아까 제가 기억하기에도 우리 조남관 차장의 발언이 마치 대검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뉘앙스로 들릴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답변을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내용, 제 발언이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고 안 끝나고 그게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네? 그래서 아니 언론사에 정정보도 청구를 하든지 잠깐 시간에 제대로 다시 묻든지. 김도욱 간사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이 위원회 전체에 특히 증인들의 답변이 정확히 뭔지를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검 차장한테 과연 동부지검이 그러니까 대검의 이 수사 미진 의견에 대해서 동부지검이 포렌식까지 하고 모모해서 다 끝났다. 이거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대검은 끝까지 수용을 안 하거나 아니면 납득을 못했는데도 동부가 일방적으로 수사를 종결한 건지 아니면 그 동부의 판단에 대해서 대검도 수용을 한 건지 여기에 대한 분명하게 정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거를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네, 전주혜 의원님. 그 방금 김종민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추가 질의를 통해서 물어볼 것이지 물어봐야 될 사안입니다. 이게 그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서 분명히 강력히 그 보안 수사 지시를 내렸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동부지검에서 이것을 또 조사해봐야 결론이 바뀔 것 같지 않다. 현 상태에서는 기소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해서 종합적인 것들을 총장님한테 보고드리고 동부지검으로 하여금 보도자료를 발표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답변을 했고 이것이 지금 녹취록에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걸 판단하면 되지 왜 자꾸만 그렇게 답변의 내용을 바꾸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추가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답변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한테 이런 사실관계 확인을 그거는 질의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네네. 나온 발언을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회의를 진행하는. 여기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확인해 보십시오. 뭘 그만해. 이거 뭐 반칙을 해놓고. 위원장은 간단하게 확인하고 뭘 확인을 해요? 이거는 질의를 통해서 하십시오. 위원장 질의 시간 얻어서 나쁜 아니 그 질의를 하면 되시는 거니까 여기 회의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김종민 의원님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아니 기자들이 기사 쓰는 걸 가지고 뭐라고 어떡해요? 계속 싸워볼까 우리가? 자. 싸워봐요. 얼른 질의하세요. 싸워봐. 김종민 의원님 자, 조용히 하시고요. 조용히 해주시고요. 다른 의원님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또 다른 의원님이 그 질의 시간에 질의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질의를 해서 답변을 다시 들으시죠. 다음은 존경하는 전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총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월요일 그 중앙지검
이제 고검 국감 도중에 그 총장님에 대한 이제 지휘권 발동이 이제 내려졌고요. 네. 참 그것도 좀 아연칠색했습니다. 오늘 또 한 번 그 추미애 장관이 검사 지휘 은폐 및 그 야당 정치인 편향 수사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조금 전에 뭐 법무부 알림을 보고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총장님도 그러면 이제 그 감찰의 대상이 되시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고 저희는 이제 제가 뭐 규정을 정확하게 보지는 네. 못하지만 법무부 그 대통령령인 법무부 직제령에 의하면은 일선 그 검찰청에 대한 감사는 어떤 수사나 소추에 그 관여하는 목적으로는 네. 할 수 없도록 돼 있고요. 예. 근데 이거는 그래서 보통 이제 수사가 끝나고 나서 어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예. 남부에서는 지금 라임에 관한 여러 가지 수사들이 지금 막 그 박진감 있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이런 거는 이제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여질 우려가 많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대검 감찰부와 함께 한다고 이렇게 나와 예. 있는데 어쨌든 대검 감찰부는 총장의 소관 예. 부서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대검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예.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발표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좀 일방적이고 뭐 법무부 뭐 감찰 규정에 보면은 예.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전혀 이제 법무부 알림 보고 아셨고 네네. 통상적으로는 이런 것은 대검과 상의를 하는데 전혀 그런 상의를 받으신 적은 없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예. 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감찰을 보면 네. 바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월요일에 추미애 장관이 그 지휘권 발동한 거 아닙니까? 또 오히려 의혹만 가지고 이게 사실 확인이 없이 의혹만 가지고 일단 지휘권 발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여부를 오히려 이제 감찰을 해라. 네. 이게 오히려 본 의원은 그 법무부가 이런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의혹만 가지고 일단은 지휘권 발동을 한 것이다. 이것이 더욱더 극명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이런 것은 저는 그 목표는 결국은 총장님을 향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사퇴할 의향은 전혀 없으시고 끝까지 아무튼 임기를 잘 맞춰주시고 법치를 좀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반부패 강력부장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난주 7월 18일에 그 검언유착 사건으로 이동재 기자가 이제 구속이 됐죠. 예. 그 다음 날 7월 18일에 KBS 기자 2명과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그때 그 언론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때 3차장이었기 때문에 출입 기자들하고는 계속 통화는 했습니다. 했어요? 예. 예. PPT 보겠습니다. 7월 18일에 이제 7월 19일에 KBS는 9시 뉴스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그 채널의 기자 사이 녹취록을 이제 입수 보도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보였고요. 근데 그 오보 파동에 검찰 내에 조력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냐? 이 녹취록은 한 검사장과 이 기자가 2월 부산에서 나눴다는 해당 녹취록인데요. 이것은 중앙지검 수사팀 아니면 이동재 기자만이 이제 보유한 이런 자료였습니다. 근데 이 기자 측은 KBS에 이런 녹취록을 전달한 적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보도된 녹취록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결국은 그럼 수사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그 당시에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던 것이 그 당시 중앙지검 3차장이셨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신성식 그 부장이 이렇게 유출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언론 그 기자들에게도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저는 그 KBS 오보와 전혀 관련이 없다. 유출한 사실 없다. 저 오늘 예. 라고 예.
예, 그렇게 해당 기자들에게 그 확실하게 제가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사건은 지금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예. 이제 관련해서 좀 총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 채널 A 사건은 지금 이제 답보 상태고요. 한동훈 검사장과의 뭐 공모는 지금 아직 몇 달째 지금 뭐 나온 것이 없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권한 유착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고는 좀 받고 계세요? 권한 유착이라는 건 이제 그 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나 MBC, KBS 뭐 이러한 이제 이러한 이제 언론과 유착이 돼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됐다는 이런 의혹이 고발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 받고 계십니까? 뭐 진행 상황은 뭐 특별히 없는 것 같고 고발인 조사를 한번 했던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엄정한 수사 지휘를 좀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의원입니다. 잘못된 수사와 인권침해 수사를 한 검사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한동수 검찰부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여전히 검찰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시선이 상당합니다. 무오류 엘리트주의에 빠진 어떤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는 수사와 기소 상소 권한을 이렇게도 행사합니다. 피의자가 죄가 없음을 증거 등으로 증명해도 검사는 견해가 다르다며 기소를 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제시하면 판례를 바꾸겠다고 기소를 합니다. 기소 후에는 열람 복사의 비협조 등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도 합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면 1심 판사가 잘못하였다고 항소합니다.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면 마찬가지로 상고를 합니다. 상고심에서도 무죄가 나면 그래도 여전히 나는 무죄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 수사 재판을 받은 국민 그리고 이렇게 1, 2, 3심 모두 무죄를 받은 국민은 어떤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됩니까? 수사가 시작되는 소식에 불안에 빠지시죠. 온 가족과 친지 동료는 소환조사 압수수색의 두려움에 빠지십니다. 변호인 선임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있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 등을 통한 여론 재판으로 인간으로서 존엄도 훼손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1, 2, 3심 다 무죄를 받았음에도 그 수사를 한 검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있습니다. 검사의 잘못된 수사와 무리한 기소는 억울한 국민을 만들고 한 사람과 그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시대적 요구인 검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의 임명과 승진, 적격 심사에 국민이 참여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PPT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맨 앞쪽으로 넘겨주셔야겠네요. 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제를 보시면은 연속 하위 평가를 받은 검사들도 있습니다. 2년 연속. 그 내용을 보면은 증인을 회유하여 처벌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여 진술을 이끌어낸 후 증인을 기소하였다.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호에 미흡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반말과 소리 지르며 호통치며 피의자에게 반말, 고성 등을 통해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분노 조절 수준의 화를 내는 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1, 2심 무죄 현황인데요. 여전히 구속 구공판 사건에서 상당수의 1심 무죄, 2심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대검찰청 무죄 사건 평정 현황을 보면요. 검사 과오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매년 1000여 명이 넘는 검사 과오에 대한 평가가 있고요. 올해도 481명 상반기 때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검사 적격 심사 현황을 보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200여 명의 검사가 적격 심사가 대상이 됐는데 퇴직건이 현황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올해는 심사 중이라고 나오네요. 이 부분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과 우리 검사들의 생각이 많은 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찰본부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언제 감찰본부장이 임명되셨나요? 감찰부장으로? 작년 10월 18일자로 검사로 임명되고 대검 감찰부장으로 보하는 대통령 임명장을 수령했습니다. 과거에 판사로서 10여 년 일하시고 변호사 생활도 하셨지요?
네, 판사로서 16년, 변호사로서 5년 7개월 근무했습니다. 감찰부장으로 부임하신 후에 감찰부의 감찰 대상인 검사가 몇 명이나 있으셨고 그 검사들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내용까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현황과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시면 추후로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또 구체적인 대상자와 또 이런 것들을 일일이 밝히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그 성비 관련 또 그 반복 소환 등 수사 관행에 관한 문제들 엄정하게 이렇게 감찰위원회의 그 심의 권고되는 그 징계 양정에 따라서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예외 없이 그대로 징계 청구를 하였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검사의 비위 사실을 발견했을 때 퇴직 명령을 건의할 수도 있습니까? 퇴직 명령은 조금 전에 적격 심사 대상자인 경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네. 검사 적격 심사는 이제 법무부 검찰국 내에서 주관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퇴직 명령 자체는 별도 인사처 그 대통령의 그 인사 명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검사에 대해서 해임이라는 징계 처분 등을 이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감찰부장이 외부에서 임명되셨는데요. 그동안 일하시면서 감찰 업무의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떠신가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대검 감찰본부는 다른 부서와 달리 그 편제상은 참모부서, 약간 좀 군대 적절한 용어인지는 다소 의문입니다만 편제상 감찰 이 참모부서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업무 성격상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해서 그 징계나 수사 등을 통해서 공직기강을 이렇게 엄정하게 확립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찰의 그 직무상 독립 등은 지금 그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의 그 직무상 독립, 즉 감찰 개시 및 결과만을 보고하도록 규정으로 결국 이 대검 훈령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저의 감찰의 독립성 확보 그리고 감찰 강화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검찰 개혁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입법적인 그런 조치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감찰부장으로서의 그 공적인 발행입니다. 예, 감찰부장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어떤 검찰 조사실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주시고요. 검찰총장께서는 그동안 발생한 개혁안들의 실행 여부를 중간중간 점검하고 잘 어기는 검사나 수사관들의 책임을 묻는 실행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산 단오늘의 김남국입니다. 그 대검 차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도가 좀 잘못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바라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서울 동부지검에서 추미애 장관님 아들 사건과 관련되어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과정에 그 대검의 보안 수사 지시가 막 무산됐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무산된 게 아니라 동부지검과 대검이 수사 처분을 내리는 그 과정에서 의견을 조율을 했던 거 아닌가요? 예, 보안수사 지시는 내렸고요. 당시 이제 총장님 지시에 의해서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자세히 말할 필요 없고요. 예안이요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보안 수사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예, 보안 수사 지시를 내린 거고 동부지검에서는 보안 수사 지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서와 조서, 포렌식 결과 등을 보내가지고 보안 수사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대검의 승인을 받았던 거 아닌가요? 예, 보안 수사를 저희가 그러니까 승인을 한 건 맞죠? 했고, 승인한 거 맞습니까? 수사라거나 동부지검에서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술 조서를 4개를 다 받아봤고 포렌식 결과를 다 대검에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사건 관계자를 기소할 수 없다는 예, 그래서 보안 수사 그게 아니라 대검에서 승인했다라는 거죠. 거부한 게 아니라. 예, 됐습니다. 예, 예, 총장님 동의를 해서 총장님한테 보고오고 예,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예, 예. 총장님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김봉현 씨 편지 내용과 관련되어서
검사의 비위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있을 수 있다라고 뭐 오전에는 네. 뭐 사과는 못하겠다, 지켜봐야 된다 그 말씀이었는데 있을 수는 있다, 개연성. 그렇죠. 그러면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비위와 관련되어서 수사팀이나 송사면 전 남부지검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네네.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방금 JTBC 보도인데요. 1년 전 그 집, 여기 말하는 그 룸살롱입니다. 종업원이 이야기하는데 김봉현과 검사들이 왔었다. JTBC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술자리를 한다는 종업원을 만났습니다. 검사들이 왔고 일행 중에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방을 3개 예약했습니다. 비밀 대화방, 접대방, 대기방으로 부르는데 모두 예약했습니다. 이 검사들은 비밀 대화방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남부지검에서 한 번 와서 가게가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검사랑 밑에 같이 일하는 분들이랑 해서 영장 없이 오셔서 영장도 없이 왜 왔냐 했고, 자 여기까지 보시면 비위가 있었다라고 보십니까? 없었다라고 보십니까?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남부지검에서 한 번 왔다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요 지금 네. 그건 놔두시고요. 지금 이 앞에까지 종업원에 김봉현과 검사들이 왔었다. 라는 이 진술이 있었는데 네. 비위는 있었던 것 같습니까? 없었던 것 같습니까? 아니 저도 개연성이 있으니까 즉시 수사를 하라고. 예, 제가 했던 그러면 겁니다. 예, 총장님께서 이 남부지검에서 한번 왔단 말을 무슨 말이신지 모르는 것 같아서 다음 보여주십시오. 4월쯤 그 업소를 조사했던 남부지검 비위 보고는 해서 이미 4월경에 이 해당 룸살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비위 조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저는 넘겨주십시오. 전혀, 예.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술자리에 참석한 A 씨 말고 다른 종업원도 간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기억한다라는 그런 취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종업원들 그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종업원들 남부지검 지난 4월쯤에 유흥업소를 현장 조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현장 조사하면서 당시 수사팀에서 김봉현 말하며 검사들의 출입을 물었다. 그다음 넘겨주실래요? 예, 수사팀에서 검사들이 출입했냐 이런 거를 물어본 것은 없나요? 종업원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물어봤죠. 그러면 비위 사실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비위와 관련되어서도 김봉현의 진술이 맞는지 해당 수사팀이 4월에 현장에 나가서 이미 비위 조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던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저는 하여튼 이 언론 보도를 최초로 접하고 남부에 즉각적인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 옆중이 아니라요.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전혀 이게 왜 갔는지 아니 술 먹으러 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김봉현과 갔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 아니 남부지검에 지금 현장 조사하러 갔다잖아요. 지금 확인하고 네네. 비위 사실을. 네네. 예. 그게 뭐 하여튼 저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김봉현의 무슨 뭐 행적 조사 같은 과정에서 이 수사 과정에서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잘 이해가 좀 안 됩니다. 1분만 더 그거는. 주시겠어요? 네. 총장님 이게 네.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네. 안 되죠. 아니 지금 네. 김봉현과 검사들이 룸살롱에 가서 술을 먹었다라고 하면서 그 비위 첩보를 접수를 했고 네. 수사팀이 진짜 검사가 갔냐, 네. 김봉현이 접대를 했느냐라는 것을 4월에 수사팀에서 확인했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남부의 이감대 관계 5월 그러면 말이거든요. 예 그러면 5월 말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겁니다, 제가.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했다면 어쨌든 현장에서 지금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보고가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보고 받은 바 전혀 없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럼 수사팀은 네. 어떻게 한 걸까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지금 김봉현이 남부에서 조사를 시작한 게 5월 말인데 어떻게 뭐 이런 제보를 만약에 김봉현이 가서 했더라도 뭐 4월 달에 이렇게 갔다 오는 것 자체가 제가 지금 뭐가 좀 시간적으로 좀 안 맞아서 지금 그런 겁니다. 남부에서 네.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김봉현이 체포된 게 4월 23일이고요. 4월 26일에 구속이 됐습니다. 남부에서 간 거는 5월이지만 이미 수원과 남부를 오가면서 출정을 했기 때문에 해당 내용 출정 기록을 보면 명확해질 거라고 봅니다. 글쎄 뭐 그렇게 보지만 일단 경찰에서
26일 날인가 뭐 구속이 됐다면 경기지방경찰청에서 한 10일 정도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하고 수원지검에 송치돼서 자기 그 수원역의 무슨 횡령 사건 조사를 좀 받고 그러고 5월 하여튼 하순경에 남부는 그 전에 신병을 확보 못한 거로 알고 있어서 네네. 지금 모르신다는 거 같은데 네네. 해당 시점과 관련되어서는 종업원이 4월인지 5월인지 네네. 비슷한 날씨이기 때문에 네.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시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종업원이 접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검사와 변호사가 김봉현과 와서 접대를 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 하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와 관련되어서 정말 비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현장까지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정도까지 비위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수사팀에서 참고인 조사나 이런 것들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고요. 만약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거를 묵혔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죠. 당연히 그거는 당연히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된다고 네. 보고요. 또 지금 이게 보도가 지금 아직 기사가 안 떠서 그러는데 휴대폰까지 종업원이 휴대폰까지 이미 제출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해당 부분 철저하게 지금 확인해서 바로 지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지휘권이 배제돼 가지고 이걸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 관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철저하게 수사를 하려고 16일, 17일 연달아서 남부지검장한테 아주 독촉을 했는데 일단 빠지라고 하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내용을 보고받는 거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